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우리 증시가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는 소폭의 상승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은 아직까지 좀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도를 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하지만 개인이 시장을 지지하면서 상승폭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도 이 꾸준한 매수세가 현재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자 전기업종이 오늘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현재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은 잠시 후에 한번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015-8500-1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주식시장 상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상반기 증시가 마무리되고요. 하반기 증시가 시작됨과 동시에 실적, 2분기 실적 시즌도 개시되는 이번 주 그 첫 번째 월요일장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은행 업종들이 강세였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 은행 업종 소폭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코스피 지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포인트 오르면서 173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가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기관이 한시 구간의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상승 탄력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지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만이 7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이 매도로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기관이 34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역시 많이 매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10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승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한 달여 만에 500선 돌파했습니다. 현재는 1포인트 오르면서 500선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박수권 움직임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500포인트, 501포인트 왔다 갔다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17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70억 원, 외국인이 그보다 조금 적은 물량 61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나흘 만에 상승 엔진을 접고요. 다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현재는 14원 80전 내리면서 1200원 60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앞서 미국에서 금융개혁 법안이 마무리되고 G20 정상회의도 마무리됐죠. 불확실성이 제고되면서 하락 압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은행 업종들 소폭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하락으로 은행 업종들보다 먼저 건설주들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주들 구조조정 명단 발표 이후에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형 건설주들 옥석 가리기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예상을 받았었는데요. 아직은 그 영향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대형 건설주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이 3.4%, 그리고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등 2%대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워크아웃설에 대한 조회 공시를 받은 종목들 당연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남광토건이 14.9% 내리는 등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은행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행업종은 소폭의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구조조정, 건설사 구조조정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KB금융이 약보합에 조정받고 있고요. 우리금융과 1.6%, 외환은행이 1% 오르면서 은행주들은 다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반면에 여행주와 항공주들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약보합에 있지만 아시아나항공이 4.6%, 하나투어가 4% 등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전주 역시 강세입니다. 한전기술, 한천 KPS 다시 신고가를 썼는데요. 두 종목을 중심으로 원전주들이 강세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한전 KPS가 11%, 한전기술이 4% 가까이 오르면서 원자력 발전주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월드컵 주들은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8강 진출 실패하면서 열기가 많이 식은 모습인데요. SBS를 중심으로 1.5%, SBS 미디어홀딩스가 8% 내리는 등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매도하면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이 몰리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종목 차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이 차별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투자전략팀의 원상필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특징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종 내에서도 이 종목별로 좀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특징에 대해서 이 코멘트 좀 부탁드리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흐름은 이제 업종별 차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IT하고 자동차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의 큰 폭 개선이 기대되는 해운 업종 등이 이제 양호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건설 업종은 이번에 또다시 그 위기감이 부각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건설 업종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은행주들도 향후에 위험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부 은행 업종들 쪽으로도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소폭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연기금은 오늘도 주식을 사주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주식의 PR이 9배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이에 따라서 연기금의 저가 매수세가 지난주부터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크게 봤을 땐 여전히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해운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도 시장 이러한 특징들을 잘 반영하면서 1730포인트에 안착하기 위한 추가적인 반등 모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특징 업종을 살펴봤을 때 이 건설주들의 희비가 조금씩 엇갈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 급락하는 모습도 나왔고요. 이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하락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건설주들에 대한 접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 명쾌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죠. 네, 건설주들 참 문제인데요. 일단 지금 이번에 이제 정리 대상 기업들의 명단이 발표됐지만 현재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러한 과정들이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에는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이 정리되고 나면 오히려 대형주들이 수혜를 보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시각이 나타나면서 대형주들 중심으로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은 다시금 대형주들도 2% 이상의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부동산 시장 상당히 위험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주택 관련 업체들의 영업이익도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시장의 수준 모멘텀도 기대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하반기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에는 국내 건설주들의 문제가 보다 심각해질 것이라는 이제 이러한 시각들이 시장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짧게 봤을 때는 최근 이제 건설주들의 주가가 워낙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업황 자체가 워낙 좋지 않고요. 특히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에는 건설주들에 미치는 충격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클 것이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이제 중소형주들이 정리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그 혜택이 대형주로 가기보다는 업황 자체의 추가적인 악화에 따라서 오히려 현재 중견 건설사들도 추가적인 정리 또는 퇴출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건설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가지고 아직까지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살펴봤는데 큰 틀에서 시장을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수급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이틀 연속 이 매도 행진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이 상당히 좀 불안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함께 환율 시장도 한번 저희가 짚어봐야 되겠죠. 오늘 낙폭이 좀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엔화 환율에 대한 영향력도 많이 줄어든 모습인데 수급과 환율에 대한 말씀 조금 더 부탁드리죠. 네. 일단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도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절대적인 매도 규모는 크지 않고요. 외국인들 시장을 감망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급락과 급등 이후에 지금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이제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결국 이제 실적인데요. 현재 2분기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에이션 매력이 절대적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는 크게 둔화되거나 또는 조만간 순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안화 절상과 맞물려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수출이 상당히 잘 되고 있고요. 이에서 무역 수지가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국내 시장으로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화 강세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IT나 자동차 업종 등 수출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단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환율의 영향이 조금 크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국면부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IT 업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모멘텀이 환율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력을 상쇄해 주기 때문에 IT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월 말로 가고 또 7월 초로 가게 될수록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요. 시장은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관망 심리를 그대로 시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까지 어떤 부분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될지 그에 대한 언급도 부탁드리죠. 네, 시장이 이제 다시금 박스권 상단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757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난 10개월간 지속됐던 박스권 상단을 빌어서 넘어서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전체적인 미국의 선물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요.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도 절대적으로 크지 않은 그런 수준입니다. 더불어 IT하고 자동차 등 기존 주도주들이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2분기 실적 기대감을 한껏 반영하고 있는 해운 업종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하나투어라든지 여행 관련주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등 그 항공 관련주들 쪽으로도 상당히 강한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위안화 절상과 관련해서 중국의 내수 시장 확대를 현재 국내 증시의 주요 종목들이 반영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은행, 그리고 영업이익 모멘텀이 부각되는 IT 업종, 그리고 2분기 실적의 큰 폭 개선이 기대되는 해운 업종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을 꼽아보면요. 대한해운과 한진해운은 지금 사기에도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고요. KB금융과 삼성전기도 꾸준히 매수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법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까지도 콕콕 집어주셨는데 한번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짚어봐야 되겠죠.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실적 시즌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또 했었고 많은 분들께서 실적 시즌을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시는 좀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죠. 예, 미국 쪽이나 우리나 아시아존 모두 다 좀 조용한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쪽에서 지난 주말에 나온 지표도 좀 중립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지만 소비 지표가 또 긍정적으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표 자체도 좀 중립적인 재료였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금융개혁안이 완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시티나 골드만삭스나 BOA가 그래서 또 3, 4%대 상승을 보였다는 점, 이 금융업종 같은 경우가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단기 반등 차원으로 해석은 가능한데요.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는 중립적이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한국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GDP 수치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안 좋게 나오는 모습 보면 참 안 좋은 전망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블 딥보다는 일시적인 침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직은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해외 시장의 종목별 움직임을 보면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GE나 월마트 같은 경우가 또 올해 신저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인텔 같은 경우 신저가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가 위안화 절상 이후에 신저가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지표상으로는 계속 그 소비 지표가 호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물 소비 심리가 호전되고 있는지 불안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실적 시즌 앞두고 우리 시장하고는 또 차별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만으로 본다면은 미국 쪽에서 실적 시즌에서의 큰 호재를 이제는 좀 기대하기 힘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장 쪽에서 오늘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하고는 많이 좀 다른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주의 경제 지표 발표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은 또 최근의 지표 흐름을 보면 주가 상승에 좀 부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크죠. 지금 2분기 실적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2분기를 넘어서 3분기 실적까지 생각하는 그런 개별적인 모멘텀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LG 디스플레이가 뭐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 시즌과 그리고 또 우리 시장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죠. 그렇죠. 오늘 나타나고 있는 모습 중에 가장 큰 특징적인 모습이 바로 그것이죠. 3분기까지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IT 업종에서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시장은 좀 그나마 차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종합지수는 뭐 2포인트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업종도 그렇고 종합지수도 그렇고 큰 움직임이 없지만 종목별로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별 주가를 보면 이미 실적 시즌에 진입한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실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게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월말 분기말 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도 가능하겠습니다. IT 업종을 중심으로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주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으로 보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기하고 LG그룹의 IT 업종들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LG이노텍이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되겠죠. 또다시 LED주가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실적 시즌에 걸맞는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2분기뿐만이 아니라 3분기 전망도 긍정적이란 점,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LG 디스플레이가 4월 말에 주가 고점을 형성을 했고 LG이노텍이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5월 중순에 고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길게는 2달 정도 또 짧게는 1달 반 동안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가격 조정뿐만이 아니라 기간 조정도 충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정 이후에 재상승하는 종목군들 중에 6월 중순에 신고가 기록을 한 이후에 조정권 진입한 종목들 약간 좀 기간은 짧지만 이 종목들도 단기 조정 마무리 양상을 보이면서 재상승세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관심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실적 시즌은 주가만 봤을 때는 이미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IT 업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돌아오는가 이 점을 살펴봤을 때는 대표주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이 불안 요인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제한적인 움직임을 저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과열로 진입하는 그런 우려감을 덜어주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3분기까지 이익 전망이 또 긍정적으로 나오고 또 사상 최대 이익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악화되면서 좀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덜 오른 종목을 선호하는 좀 보수적인 투자자에게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본다면요. 호텔 신라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2분기 실적 호전 소식이 나오면서 또 위안화 절상수에 부각이 되고 있죠. 그동안의 주가 오름폭이 거의 없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 수급이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신고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또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오름폭이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호전만으로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가능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기존에 예전에 신고가를 보였었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 이후에 3분기 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동안 주가가 좀 오름폭이 적었던 경우는 2분기 실적만으로도 또 상승이 가능해지는 결국 실적 시즌에 근접하면서 실적에 의해서 주가에 미치는 그 임팩트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고가 임팩트, 뭐 다음 달까지도 한번 저희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시장 상황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제 지표 쪽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텐데 이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제 지표 쪽도 상당히 괜찮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이번 주에 경제 지표 많이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힘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밤 같은 경우 이제 개인 소득 지표가 나올 테고요. 내일 같은 경우 또 소비자 신뢰지수 미국 쪽에서 나올 테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는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기 때문에 이 앞에서 수요일까지는 좀 중립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수요일 넘어서면서부터는 약간 좀 부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또 수요일에 나오고요. 미국에서는 목요일에 이제 주택 판매 실적이 또 나오죠. 이제 7월 1일이 그 목요일이기 때문에 7월을 들어서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또 흐름이 좀 약간 6월하고는 틀려질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금요일에 실업률 등의 또 고용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주택이나 고용 같은 경우가 후반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본다면은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가 힘든 것이 중반 이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 중반을 넘어서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무거워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국 경기 선행 지수가 가장 관심이 가는 지표죠. 그동안에 이제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 하향하는 경기 사이클의 추세 반전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세를 다시 확인하는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시장에서 나타난 시장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기업 실적에 의해서 주가 반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미 실적에 의한 주가 반영은 중반까지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신고가 낸 종목들이 조정 이후에 다시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남은 실적 시즌이 한 7월 둘째 주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기간적으로도 이제 중반 정도 들어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가 이제 7월 13일에 알코아를 시작으로 해서 기업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큰 기대하기 어렵다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어렵고요. 한국의 경우도 이제 실적 발표 시기는 비슷하겠지만 내용은 미국보다 좀 기대가 되고 있지만 향후 한 2주 정도 남은 시기에 이제 주가 반영이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놓고 본다면은 이제부터는 중반을 넘어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 주가 반영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월말 분기말 효과가 강하게 나오는 그런 경우나 아니면 7월 초에 삼성전자 어닝 가이던스가 나오는 시점에서 IT 업종이 추가적인 강세를 형성한다. 이런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익 실현성 분할 매도도 고려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저희가 한쪽으로 생각하기는 좀 문제가 있죠. 차근차근 저희가 들어오는 소식들 종합해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수급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시장을 지지하고 있는데 막 기관이 다시 매수로 또 전환이 됐죠.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일종입니다. 네, 수급 포지션에 변동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 외국인들 매도세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방향성을 좌우할 만한 재료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수급적인 측면, 개인들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 쪽의 순매수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그나마 우리 시장을 보합선에서 강보합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그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수급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1,230억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에서는 이제 680억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에서는 71억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 62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들 189억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에서는 73억의 순매도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연기금의 매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프로그램에 우리 시장에 대한 지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매 상위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요, 핵심적으로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 그리고 M&A 관련한 이슈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하나의 중구난방 형식의 순매수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금융이 지금 1순위로 순매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80만 주 이상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고 기아차, 삼성전기 그리고 KB금융과 호텔신라까지 순매수를 확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순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다소 좀 정체되어 있는 듯한 종목들 향후 2분기 이후에 3분기에 실적이 좀 둔화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매도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신한지주, NC소프트 그리고 현대중공업까지 순매도를 점차 조금 확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기관들의 순매수하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반대의 포지션이죠. 외국인들 팔고 있습니다만은 기관 쪽에서는 사고 있는 LG 디스플레이를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화재 그리고 우리금융, 신한지주, 한전기술까지 순매수를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순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하이닉스는 공이 순매도에 포함이 되는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하이닉스와 기아차, 현대건설, 한국전력, LG전자를 순매도를 하면서 기관들 역시 향후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종목들로 순매도를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금융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 공이 좀 많이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65억 이상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35억 이상의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화재와 삼성전기 그리고 LS, 대한생명까지 동시 순매수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역시 모멘텀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종목들인데 그렇다면 최 팀장님께서 선정하신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포트폴리오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만은 한 두 종목을 일단은 살짝 제외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S건설과 현대제철을 일단 제외를 하고요. 기존에 있었던 두산인프라 계속 홀딩하시고 SK에너지 계속 홀딩 그리고 현대중공업, 한화 계속 홀딩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 종목을 포함을 시키자면 이제 삼성전기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차별화 이러한 부분이 진행이 되는 시점이 오늘부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일단 다른 전기전자 쪽으로 이제 그 확산이 되진 않겠습니다만은 전기전자의 일부 종목은 실적 기대에 의해서 계속해서 전고점을 높여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를 포함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가 포함이 됐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종목 삼성전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세한 말씀 함께 더 부탁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이 연속해서 동시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당사의 주가 상승 핵심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2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올해 전체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이 보합선 등락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핵심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기는 현재 2.3%의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실적 시즌을 앞둔 우리 증시의 패턴이라고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제 2분기 영업이익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은 2,414억을 기록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다층 인쇄 회로 기판과 그리고 적정 세라믹 제품 이런 쪽의 영역 확대가 실질적인 추가적인 실적 증대의 원인으로 작용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올해 삼성전기의 영업이익이 1조 달러에 1조 원 가까이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내용이 지금 오늘 보고서로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기술적인 부분을 살펴보자 이러면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좀 크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주는 이러한 종목입니다만은 이러한 종목이 재차 전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로서의 강세 이런 면모를 우리가 놓칠 수는 없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가가 15만 4,500원이 됐는데요. 15만 원부터 15만 5천 원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세가 내일 정도에 추가적으로 양봉 형성하면서 상승하는 쪽으로 그래서 15만 5,500원의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으로 일단 적용을 해드리겠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20만 원 정도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17만 원 정도 보겠습니다만은 17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사이에 그 재평가하는 쪽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1선이 완전히 무너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만 5천 원 정도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그 현금화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삼성전기까지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강보합권의 시장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력이 상당히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실적이 향후 좋아질 거로 예상되는 종목 중에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려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대오AL은 첨단 알루미늄 업체로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실적이 대폭 호전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그 주가 수준은 역사적 고점인 3,860원에 돌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3,000원 정도의 지지가 된다면 한번 접근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본격적인 상승은 전 고점인 3,860원 돌파 흐름이 나오면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호전이 나오는 만큼 주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국제 유가의 상승, 건설 경기 회복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구조용 또는 배관용 강간의 수요 증가로 외형 확대가 기대되는 하이스틸 주목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특히 오늘은 가스 하이드레이트 관련주가 대거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하이스틸도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향후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특히 당진 공장이 완공되면서 일단 생산량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한가에 진입하는 흐름이네요. 다음은 LS산전인데요. LS산전은 최근에 바닥을 탈출하면서 아주 강한 상승 흐름, 5일선을 타는 그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LS산전은 차세대 성장 엔진인 LED 사업에도 LG이노텍과 같이 나서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주목을 해야 되고, 또한 GM의 그린카 관련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핵심 부품들을 향후 1조 원 정도 1조 4천억 정도의 이런 수주를 하는 그런 앞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요.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특히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가장 주목해야 될 핵심 종목이라는 점에서 향후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10만 원을 넘었다가 아주 고점 대비 큰 폭 하락했다가 강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 모두 종목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역사적 고점을 바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조금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대오AL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4월에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나서 그동안 시장 상황이 5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요. 주가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세워둘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수급이 잘 짜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3,800원을 돌파하면서 한 5,000원 때까지도 도전하는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목표를 설정해서 한 4,500원 정도 현재가에서 목표로 보고요. 또한 3,000원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호AL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백용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에 앞서서 무료 문자 보낼 수 있는 곳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는 그 종목 외에도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보유를 하고 계신 그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때에는 매수 비중과 매수 가격 그리고 또 매수 시점까지 정확히 남겨주시면 더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은요, 메리츠종금증권 동서문지점의 신종익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현재 지수가 지금 강보권에 머물고 있거든요. 2분기 실적, 더 넘어서 3분기 실적까지 바라보는 그런 뉴스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향후 저희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아직까지는 감이 잘 안 오는데 그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죠. 네,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지수는 약간 계륵 상태에 놓여져 있을 만큼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 종목별로 이제 좀 강한 상승 탄력이 생기는 종목들이 좀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결국은 이런 장을 이제 종목별 장세의 흐름으로 좀 이어져 나가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 거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실적에 기반하지 않겠나, 실적에 기반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서 오늘 제가 오늘 2분기 예상 순이익 증가율이라는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시장에서 기존 주도주들은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라든가 실질적으로 기아차, IT와 자동차 섹터를 대비한 LED, 자동차 이런 섹터들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실적이 3분기까지 우상향되는데 요 최근에 들어와서 기관들 연기금들이 수급 주체로 나서면서 연기금이 수급 주체로 나서면서 좀 공격적으로 오르는 상승폭들이 좀 큰 종목군들을 보시면 2분기 예상 순이익 증가율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IT 기업들은 1분기에도 실적이 좋았고 자동차와 같이 주도주들은 2분기까지 좋아지는 양상이기 때문에 1분기에 좋았기 때문에 순이익 증가폭이 상당히 좀 줄어들겠죠. 네. 1분기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막 턴어라운드 하는 업종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게 요 최근의 시장의 특징인데, IBK 투자증권의 이제 추정치를 본다면 2분기 예상 수익 증가율로 보면 여기서 뽑힐 부분이 여기서 운송, 반도체, 장비, 에너지 섹터가 탑 클래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 대한항공을 필두로 한 한진해운 운송 업종들이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2분기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본격적인 업황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섹터들이 좀 더 강세를 끌고 갔을 가능성이 높고 막 해운이나 운송 업종들은 이제 항공주들을 제외한 해운이라든가 택배 육상을 책임지고 있는 택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막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초입 단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이 2분기 예상 순이익이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익 폭이 얼마만큼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시세의 탄력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운송 부분하고 반도체 장비 업종에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시고 거기에 에너지 업종까지 좀 추가하시는 모멘텀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CG 종목별로 보면 CG를 잠깐 보여드리면 종목별로는 가장 이 업종은 세 가지 업종에 가장 주목을 하시고 종목 부분은 한진해운 네. 지금 가장 탑픽이라고 보여지겠는데 한진해운이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조금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 모양을 좀 보여드리면 네. 한진해운 지금 요새 특징들이 좀 올라가고 나서 쉬는 목들이 되게 작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조정이 있을 것 같다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팁을 드린다면 38,000원 수준 정도의 초반이라든가 35,000원까지는 좀 분할 매수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 이런 부분들은 좀 꾸준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좀 이상하게 눈에 띄는 종목이 육상운송에서 한진이 좀 머리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올 수 있는 모습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 종목의 반도체 장비 중에 오늘 이오테크닉스나 실질적인 동진세미컴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에너지 업종의 SOE 이런 종목군들은 좀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2분기 어닝 시즌에 좀 대처하시면서 종목에 좀 슬림화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업종과 종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좀 제기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턴 어라운드를 하고 있고 이제 상승폭이 어느 정도 나올지 그걸 좀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항공이라든지 몇몇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실적 기대감이 선반영된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네, 대한항공은 상당폭 실적에 대한 부분을 프리 어닝 시즌에 도래를 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화하고 같이 굉장히 많은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대한항공에 대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끼신다면 대략 지금 출발하고 있는 해운이라든가 육상운 선수의 한진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수익률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수익률 갭매우는 데는 좀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미 앞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린 그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빠르게 저희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죠. 이 쌍용차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14,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4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 자동차 업종 중 하나죠. 쌍용차. 일단 M&A 이슈도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예. 네. 일단 가장 현실적인 건 지금 요 최근의 급등은 이제 M&A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쌍용차의 새 주인 찾기에 대한 혈안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인수양서를 제출한 기업들이 이제 28일
입구를 해서 다음 달 초까지 공장 및 여러 가지를 좀 주변 환경이라든가 기업의 재무제표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는 과정에 M&A에 대한 준비 과정을 본격화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14,500원대의 가격대에 사셨기 때문에 이번 상승 시에 산 가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인수에 대한 단기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하게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수준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7,000원 수준 정도까지는 좀 목표가를 놓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로는 지금 단기적으로 12,000원 이에 하방 배려가 있던 12,000원이 이탈하지 않으면 좀 꾸준하게 상승 모멘텀과 어떤 M&A에 대한 관심에 대한 초점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업황에 대한 개선 속도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일단은 좀 보유 관점에서 유지를 하시면서 손절가 12,000원하고 목표가 17,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좀 가지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쌍용차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남광토건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일단 남광토건을 비롯해서 건설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한 진단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 남광토건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향후 흐름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좀 부탁드린다고 7721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남광토건 말씀 좀 부탁드리죠. 일단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좀 워크아웃에서 배제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남광토건 같은 경우는 우리 토목 쪽에서는 거의 1위 업체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국내 토목은 거의 남광토건이 탑이다라고 얘기할 정도까지인데 일단 단기적인 업황의 불황 때문에 워크아웃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워크아웃 기업들이 대부분 워크아웃에서 벗어나려면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벗어나기 전까지는 좀 작업이 어떤 매출이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대신 워크아웃 지금 이 순간에 좀 두 가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가 터졌을 때 매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3년, 5년 기업의 워크아웃이 잘 형성이 되고 다시 이 기업이 새롭게 살아나온 부분을 좀 기대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부분이라는 일단 첫 거래에 제가 보기에는 매도 전략을 쓰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포석으로 보신다면 남광토건은 회생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토목 쪽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쪽의 모멘텀 좀 살리시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으로 들어가셨다면 좀 빠른 시일 안에 거래가 터졌을 때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좀 다소 어두운 전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단기적으로 거래가 터지면 단기적인 상승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엔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속 시원한 답변 한번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NC소프트를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죠. NC소프트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20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0484님께서 올려주셨는데 NC소프트 대표적인 개입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도 기관 쪽에서 매수를 꾸준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지금 흐름에선 그렇게 보시면 NC소프트가 지금 주가의 흐름은 최근 한 2달 사이를 놓고 보시면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15만 원, 지금 15만 원, 14만 원대 돌파를 하면서 20만 원까지 빠르게 아직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중국 쪽에 대한 이제 게임 규제안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중국 쪽 게임 쪽에 대한 성장성을 많이 보고 있다는 NC소프트에 대한 성장성에 플러스 알파 점수를 준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개인적인 흐름에서 NC소프트 실적은 그래도 이어진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개인적으로 21선 라인이 계속 지금 지지대로 형성되면서 꾸준하게 상승 트렌드를 이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탈 가능성도 약간 있어 보이긴 하지만 큰 흐름 안에서 NC소프트의 하반기의 신작 기대감이라든가 내년의 신작에 대한 플러스 알파 점수를 준다면 꾸준하게 성장성은 좀 이어질 것이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22선이 이탈하지 않는 가격대에서 19만 9,500원 정도의 이탈 손절가를 좀 짧게 잡으시고요. 거기에 대한 목표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성장성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업체이긴 한데 24만 원, 25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단기적으로 중국 규제안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23만 원 수준 정도의 일단은 매도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빠르게 살펴봤는데 잠시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리드코프입니다. 리드코프에 대한 질문 올려주신 분께서는 30%를 현재 보유하고 계시고 2,603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나눠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은 수익이 있으십니다. 오늘 1.2% 오르고 있고요. 리드코프 대표적인 신용 대부업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선전도 굉장히 재밌게 하면서 그렇죠. 하셨던 회사죠. 리드코프 잘 아시다시피 대부업체 중에서도 가장 좀 잘했던 영업이익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있었던 부분이고요. 휴게소 사업도 상당히 좀 진척이 있던 회사로 매출이 좀 증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별 실적에 대한 예상 실적이나 현재 실적이라든가 여러모로 비교해 봤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은 주가는 아직 좀 저평가되어 있었다. 많이 소외주였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적으로 작년 실적 기준과 올해 지금 1분기 나온 실적으로 보면 PER 5배에서 6배수 정도, 그리고 2010년 온기 예상치로만 본다면 추정치에 의하면 지금 PER 3.5배 수준 정도 놓여져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 수준은 지금, 그리고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좀 동반해서 들어온다는 모습들이 좀 특징적이다고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단기 급상승에 대한 이격 조정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 조정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주봉상 보시면서 3,5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도 좀 싸다라는데 좀 포커싱을 맞추시고 이익폭을 좀 늘려나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기 손절가는 이런 단기 손절가는 2,640원에 그 10일 이동평균선이 이런 좀 단기 급격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은 12선의 이탈이 가장 중요한 모습을 좀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12선에 대한 이탈가 2,640원 정도 꾸준하게 올라오는 모습과 함께 그 올라오는 가격대의 손절가를 조금씩 올려가시면서 10일 이동 평균선에 올라오는 가격과 손절가는 같이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목표가 3,500원하고 손절가는 10일 이동 평균선으로 보시고 꾸준하게 좀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오롱을 한번 저희가 봐드릴까요? 코오롱 오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8.3% 오르고 있는데 이분께서는 그동안 마음고생이 상당히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몇 달째 들고 계셨다고 하는데 오늘 드디어 매수가까지 왔다고 합니다. 이 매도를 해야 될지 그 매도 시점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다고 8502님께서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코오롱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네요. 네, 지금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은 좀 많이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요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좀 변화의 흐름을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안 좋았던 종목군들의 특징들을 보시면 대차 잔고가 좀 많이 늘어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삼성증권이라든가 코오롱, 현대엘리베이터, LG상사 이런 종목군들의 삼성중공 이런 종목군들의 대차 잔고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매도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반대적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반대적으로 이걸 환매해야 된다는 데 초점을 좀 맞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급등은 좀 의미 있는 급등이죠. 이 환매에 대한 부분, 급등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 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공매도 했던 부분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선 속도가 실적에 대비해서도 아직 좀 싸 보이긴 하고, 화학 업종의 전반적인 부분이가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좀 살아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 좀 소외됐던 부분을 좀 해소하는 관점으로, 그리고 대차 잔고가 좀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36,000원 수준까지는 좀 단기 트렌드에 의해서 형성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대차 잔고 꾸준하게 좀 환매가 들어오면서 수급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일 소폭,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소폭 조정을 받더라도 좀 보유 관점으로 36,000원 수준까지 제 개인적으로는 한 달 정도만 좀 더 보유하시면 이익폭이 좀 나타나지 않으실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6,000원 수준 정도 좀 보유 관점에 놓고 보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앞에 저점이었던 22,000원 수준 정도가 22,900원인데 23,000원 수준 정도가 이탈하지 않으면 꾸준하게 좀 보유 관점과 흐름에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유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긍정적인 답변을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KB 오토시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뉴스가 하나 떴었죠.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과의 일단 지분 경쟁 거의 종료가 됐다. 이런 뉴스가 섰습니다. 흐름 자체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 있는데 지금 매수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상한가를 들어가가지고 일단은 매수가 불가능하신 가격대인데 일단 단기적인 부분은 거래량이 수반을 하면서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 단기적인 거래가 증가를 하면서 시적인 강한 상한가를 일단 바닥권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내일 정도는 아침에 갭 상승 출발했을 때 조금 더 그 갭을 메우는 수준에서 플러스 1, 2% 정도에서 단기 트렌딩 전략을 좀 쓰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14,000원을 좀 돌파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 18,000원 수준까지는 조금 상승 흐름이 이어져 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 거래량과 내일은 거래량이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추이가 줄지 않는 이상은 꾸준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제가 왔는데요. 매수를 하셨네요. 13,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42%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보유하신 지 지금 한 달 가까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거래가 줄지 않으면 내일도 거래가 똑같이 순반이 되시면 저희 18,000원 아까 말씀드렸던 18,000원 수준까지는 꾸준하게 좀 끌고 가셔도 일단 강한 바닥권에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끌고 가셔도 좀 흐름이 유효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2, 3일 후로 거래량이 좀 급감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요. 상대적으로 조금 단기 목표가를 좀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16,000원 정도 수준까지. 근데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시장에서 관심권을 육박한다면 좀 관심 있게 꾸준하게 18,000원 수준까지는 이끌고 가셔도 좀 더 무방해 보입니다. 일단은 오늘 기분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KB 오토시스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고요. 저희가 앞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앞서서 살펴봤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죠. 2분기 실적 시즌이 좀 다가오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는데 뭐 한진 해운이라든지 이오테크닉스 같은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뭐 당장 내일이라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인지 뭐 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아까 한진해운은 잠깐 코멘트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반도체 장비들 중에 이오테크닉스가 좀 정고점에 이제 시도를 하는 모습인데요. 내일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군도 오늘 급등세가 나왔다라고 해서 조금 더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가 굉장히 2분기에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내일 오늘 급등에 의해서 소폭 조정이 나온다면 마이너스 1%권 안에서는 좀 분할 매수 전략과 2%권 안에서는 좀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쓰시면서 단기 트레이딩권과 좀 이어가시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해 보이고요. 네. 특히 오늘 조금 한진 같은 경우는 기관 매수와 외국인 매수가 동반해서 들어오는 모습인데 이게 좀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폭인데 주봉을 보시면 흐름상 이제 막 박스권을 이탈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은 박스권을 이탈하면 조금 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소외됐던 종목이고 1차적으로 한진해운이 1차 상승 랠리를 이뤄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육상까지 같이 이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한진 같은 종목들은 좀 적극적인 매매 전략을 쓰셔도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단 한 종목을 한번 노린다라고 봤을 때는 한진해운 쪽에 좀 더 큰 점수를 주실 수 있으신 건가요? 안전성으로 지금 좀 접근을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안전성과 좀 더 실적에 대한 부분 모멘텀이 확실하다 그러면 한진해운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 좀 분할 매수 전략에 대한 부분은 쉬더라도 그렇게 크게 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좀 분할 매수 전략을 쓰시는 게 한진해운이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말씀을 종합해보면 뭐 이번 주에도 당장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 뭐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종익 과장과 함께 스피드 종목 상담 참 많은 종목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서 어떤 종목군 쪽으로 저희가 관심을 보여야 될지 그중에서도 한진해운에 대해서 이 자세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또 동시효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장이 또 이 마감이 되는 그런 흐름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종합적인 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